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환경, 용산공원에 미칠 영향을 발표하게 된 안태홍이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 용산구 제1선거구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용산구 남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학교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역임을 했고, 현재 민주당 전국 청년당 정책위 청년주거복지위원장, 그리고 서울로 마을닥터 목공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용산 기지를 생각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땅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금단의 땅, 미지의 땅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런 국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시면서 전 국민의 이런 뜨거운 주목을 받았죠.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민들의 밥상 대화에서 이렇게 용산기지가 또 용산공원이 언급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용산기지를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인방명, 아름다운 사람은 일찍 죽는다, 낭중지추, 주머니에 송곳을 찔러 넣으면은 송곳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정말 좋은 땅이고, 정말 탐나는 땅이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쓸모있는 땅이기 때문에 모두의 주목을 받고, 모두에게 질투를 받고, 그리고 모두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거죠. 용산 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모래사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밀물과 썰물이 있었고, 바다와 가까워서, 그리고 이렇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정비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의 강이었는데요. 이 강을 통해서 물자들이 아주 손쉽게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물자들이 올 때는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배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거든요. 지금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중인 한양 전도를 보시면은 배들이 있습니다. 배들이 어디까지 있죠? 용산을 넘어서 거의 상류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배들의 움직임을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는지 사실 알 길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용산기지에 위치를 표시를 한 거고요. 과거 지도에. 이 물자가 올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의 모든 물자들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한양으로 올라왔을까? 왕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조선시대 세금을 징수하는 그 방식이 대동미를 이용한 대동법으로 세금을 징수를 했잖아요. 그때 대동미 상납 지역을 보시면은 우측에 지도를 보시면은 경상도에 있는 쌀이라든지 아니면 황해도에 있는 쌀이라든지 모든 물자들이 한강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양 도성과 가장 가까운 곳이 용산구, 지금 용산 기지가 위치한 그쪽의 포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박을 해서 모든 물자들 내리고 나서 거기부터 또 산이 있다면 정말 옮기기가 힘들 텐데 대도평탄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길이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한강대로를 타고 내려오시면은 이 길이 얼마나 평탄한지, 얼마나 넓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자가 모이고 정말 그 한양 도성까지, 왕이 있는 곳까지 다다르기가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은 외세 침략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을 삼아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저희 세대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세대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커맨드 센터만 파괴하면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모든 군대들이 다 이쪽을 먼저 공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근데 이런 배들이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모습은 이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소양강댐, 충주댐으로 인해서 현재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13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세계 정복에 가장 가까웠던 남자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고려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되는 목표지는 용산 기지 위치에 위치를 점령하고 거기다 군영을 세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우리 가슴 속에 가장 화가 나는 임진왜란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군영이 용산 기지에다가 군영을 이렇게 군영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했을 때라든지,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일본군이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상황까지 항상 괴롭힘을 우리나라가 당할 때 가장 공략을 당하는 그런 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120년 동안 이렇게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된 최초는 1906년에 용산 일대 300만 평 수용지 결정을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당연히 우리한테 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인 한국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용산 기지 전체 면적, 이제 용산 기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니 면적을 스케일감을 있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용산구 면적이 그중에 21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용산공원이 무려 3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시 전체로 하면 0.59%, 서울시 전체로 하면 별로 넓지 않게 느껴지는데 용산구 전체 면적으로 하면 14%나 차지합니다. 이게 정말 가운데 이렇게 알처럼 박혀 있는 거. 알도 아니죠. 알은 작잖아요. 이거는 공처럼 정말 크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 또 옆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중구 면적이랑 생각하면은 중구 면적의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넓은 대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이 잡히도록 말씀드리면은 축구장 400개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여의도 면적보다 이제는 더 커졌습니다. 3제곱킬로미터라서. 1990년부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한미 간 기본 합의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에 역사적이죠.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발표를 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지 반환을 받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25% 정도까지 반환을 받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용산 기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 비용, 지금은 뭐 다 이전했지만은 개발이 불가피하다.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금융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 공원으로 만들면 우범지대가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축사를 하신 거를 보시면은 그 정신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침략과 전쟁에서 자주와 평화로 80만 평의 녹지공원, 새로운 번영의 축, 지금은 더 넓어졌죠. 국민 참여로 희망의 광장을 만들자.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용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곳 용산공원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희망의 광장이 되도록 합시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용산공원에 정신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용산공원을
예, 일단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5월 10일 제 생일날 예, 당선자께서 오십니다. 용산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겠다. 국민과 교감, 소통 강화하겠다. 너무 옳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예, 너무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용산공원 조속히 조성 이 단어가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용산공원 같은 경우 용산기지 부지를 모두 반환을 받고 나서 N+7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에 대한 조사 그리고 환경정화 기간 그리고 그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는 기간 최소한으로 7년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는 일부 부지들 같은 경우 6월에 바로 개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에 녹사평역에 기름이 유출됐었던 아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지 오염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용산기지를 오염도를 확인을 하지 않고 주변만 확인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미군 종조 휴양소라든지 공병대, 서빙고 컴파운드, 니블루 베럭스 많게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400배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납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젠이라든지 특히 유류에 대한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같은 미군 부지였었던 캠프 마켓의 정화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아주 부지는 용산 기지에 비하면은 작습니다. 예. A구역과 지금 B구역 그리고 D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0.22제곱킬로미터 용산공원이 3제곱킬로미터였잖아요. 10배 이상이죠. 정화하는 지금 구역만. 근데 이 비용이 대략 8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한다면은 비용이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건물을 존치하고 그렇게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다가 2017년 7월에 반환을 한 이후에 2021년 11월에 다이옥신 오염 토양이 정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유류는요? 아직 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이 용산기지 환경, 집무실이 이전함으로써 원래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오염을 정화시키는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비용을 일부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협상은 이기고 시작을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조급한 쪽이 지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사무실을 구하려고 찾아봤는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무실을 다 얻으셔서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선거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남은 사무실은 이제 하나밖에 없고 가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더라도 겨자를 먹어야겠죠. 예, 웃으면서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용산공원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비용은 우리가 들이더라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급해져서 드리더라도 오염 정화는 제대로 하고 기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몇 년 기다렸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7년, 10년을 못 기다려서 이 오염된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뒹군다든지 아니면은 연을 날린다든지 베이블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국방부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국방부는 네, 다음 달에 방을 빼라고 연락이 왔죠. 조경을 전공한 용산공원과 용산기지 부지 자체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연구자이자 전공자로서 용산공원화에서 국방부 부지는 난공불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 사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당선자께서 방 빼세요 하니까 바로 방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절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국방부가 당선자 말 한마디로 이전이 가능하다면은 이제는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전을 했지만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용산에서 군 관련된 시설들이 모두 철수하게 되고 그 부분이 용산기지로 편입이 된다면, 용산공원화로 편입이 된다면은 정말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용산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 개방을 위한다는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산 집무실이 이전이 됐다고 해서 용산공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래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지 반환이 완료되고 나서 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온전한 용산공원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원래 국방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지 않는 상태로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영향이 없지만 제가 다만 걱정하는 것은 환경오염 정화라든지 그리고 국방부가 이전함으로써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중에 용산 공원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용산공원 인근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 나왔었던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조경을 전공을 하고 온전한 용산공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용산구민 입장에서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 당 내에서도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번외로 사실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저의 이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용산공원은 공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용산공원이 정말 센트럴파크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이고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근현대사를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온다면 반드시 찾는 곳이 될 거고요. 이 전 세계인들이 찾았을 때 이 파급 효과가 용산공원 찍고 뭐 강남 간다든지 아니면 바로 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가 아니라 용산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용산 구석구석에 퍼지게 하는 그런 연결로들 그리고 컨텐츠들 그런 통로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실상부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